이 조사는 실제 여론이 아니에요. 극우가 보수 전체를 과잉 대표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택수 대표의 리얼미터 오늘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이 46에 민주당이 39예요. 집권 연장이 48, 교체가 46이에요. 근데 리얼미터만 그런 게 아니라 시중의 여론조사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10% 이상 앞서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있죠. 윤석열 지지율이 임기 초보다 높아진 조사도 있고요. ARS 조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갤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여론조사 기관들 수치가 다 그래요. 다. 네. 자, 저희 거 한번 볼까요? 저희도 이 격차가 좁혀졌어요. 좁혀졌습니다. 좁혀졌는데 역전은 되지 않았지만 좁혀졌거든요. 네, 5.1%포인트 이 정도로 차. 좁혀진 것은 우리가 총선 직전에 2월 3주차였던가요? 네, 2.9%포인트 예. 차. 2월 23일에서 24일 날 조사.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모든 언론이 네. 민주당 공천을 공격할 때예요. 네, 네. 그때 2.9% 차이로 좁혀진 이래로 가장 좁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10%가 넘긴 한데 그렇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10%가 됐단 말이죠. 네, 네. 저희는 뒤집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우선 보수층이 네.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70대 여성층 잘 안 차거든요. 예. 순식간에 다 차요. 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나? 예.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수준을 있죠. 넘어서요. 예.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전화 받은 사람이 응답을 잘한다 이 수준이지 전화를 바로 받습니다. 저희는 이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의심스러울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질문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조사들이 예. 좀 있었죠. 여론조사 기관들의 전통적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론조사 꼭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검은 손. IT적 관점에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이 없는데 여론조사 회사를 하면 세팅하다 보니 IT적 관점에서 굉장히 보안이 취약하구나. 네. 이거 마음 먹으면 숫자 움직일 수 있겠는데? 그런 얘기를 줄기차게 했었죠. 네. 그래서 누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면접을 끊어버렸거든요. 네. 그 네트워크를 끊어버렸어요. 전화 그렇죠. 면접에서.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인터넷 없는 전화 면접 방식을 채용하는데 이것도 예전에 흔드는 방식이 있었어요. 대기 타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방식. 뭐 그건 있긴 한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는 있죠.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10만 명 이상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랜덤한 전화번호를 우리가 받아오는데 그 랜덤에 일정 정도 균열이 있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꽃에 전화 면접을 중심으로 봐라. 특히 이제 RDD 조사는 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표본 자체가 제대로 된 RDD를 구축해서 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상번호도 이제 가상번호를 누군가가 영향을 주고 싶다면 이제 이런 어려운 조건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네. 한 10,000명 이상 10만 명 이상 대기시켜야 되는데 플러스 랜덤하게 뽑아내는 가상번호도 랜덤성이 좀 깨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라 네.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데 이 수치를 저희도 분석하면서 특이점들을 몇 가지 발견했는데 우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김문수가 1위입니다. 저희 조사에서도. 네, 김문수 한번 보시죠. 저 보수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죠. 김문수 장관이 1위인데 김문수 장관이 인기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국면에서 특별한 발언을 한 적도 없어요. 안 일어났죠,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네. 특별한 발언도 하지 않고 앞에 나서지도 않고 김문수 장관은 이 태극기 중에서도 극우 성향이 아주 강한 일부만 박근혜 때 그렇죠. 정광훈 집회에 나갔었죠. 네, 박근혜 때 가장 먼저 아스팔트에 나갔던 정치인으로 네. 태극기 원조들이 쳐주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1등 했잖아요. 이번에 계엄에 대해서 어쨌든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자꾸 무슨 떨이라도 찾아내려고 그 사진 한 장 자꾸 끄집어내는데 김문수 장관은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어쨌든 60대, 70대 특히 높지 않습니까? 60대? 아니, 그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예. 수치를 보고 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해설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설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졌다면 그 누군가는 누굴까?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접근해 보면
지금은 극우라는 게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극우인데 예. 극우가 이 여론조사 전체를 과잉 대표하고 있어요. 구구가 그냥 보통 저희가 해석할 때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납득이 안 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늘 한 10% 정도 그렇죠. 존재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구 집단으로 볼 수 있죠. 보는데 네.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 10%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수 일반을 과잉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가 그래서 1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들을 움직이고 있고 검은 손이 있죠. 네. 이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게 하는데 그 숫자가 500명, 1000명이 아니다. 그렇죠. 10만 왜냐면 단위가 넘어가죠. 우리 네. 조사도 지금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사는 웬만해서는 영향 안 받거든요. 웬만큼 큰 일이라서도 1%, 2%밖에 안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크게 움직여요. 네. 일주일에 막 5%씩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김문수가 1등이야. 그렇죠. 그 맥락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정치 관심도를 물었거든요. 매우 관심 있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들 262명인데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근데 어느 정도 관심 있다는 층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앞서거든요. 네. 그 차이를 보면 매우 관심 있다. 그 일부, 네. 극우 일부가 지금 나머지 전체 보수 전체를 과잉 대표하고 있어요. 숫자는 적은데 투표하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의 네. 숫자만 이렇게 나오고 투표하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말했던 세 가지 유형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방식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려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검은 손. 그리고 뭔가 대규모로 오다가 떨어졌나 본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조사조차 그 세 개가 다 작동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도층이 전통적으로 좀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계엄을 일으킨 세력이 시끄럽게 만든 건데 그 체포 과정에서 계속 버티다 보니까 이게 양비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조사는 실제 여론이 아니에요. 극우가 보수 전체를 과잉 대표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든 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힘을 얻어가지고서 법원 폭동도 네. 그 마치 그럴 수도 있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만큼의 숫자가 없어요. 표가 네. 실제로는 없어요. 투표하면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착시를 일으켜서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가 다 수사라고. 근데 그거는 개별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개별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이거 결과를 만들어냈거나 그게 아니에요. 초반에 이 분위기를 끌기 시작했던 이 조사는 문항 자체가 이상한데 그 기술 네. 한 두세 군데 있었죠. 여론조사 이상. 거기는 의도를 가졌다면 나머지 기관은 그게 이제 먼저 사기를 올리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효과적이죠. 장난치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저는 검은선의 작동이 있다고 좀 믿고 있고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 몇몇이 모여가지고 여론조사 방식 자체를 바꿔야 이게 해결되거든요. 그거는 뭐 통신사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네.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큰 이야기를. 또 하나는 대규모 그 여론조사에 대응하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네, 네. 다 있다 이거. 네. 특히 20대 남자, 30대 남자가 최근에 변했어요. 한 2, 3주 전에. 네. 그 전에 계엄 초반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도 1월 초, 1월 3, 4일까지만 해도 20대 남자, 30대 남자에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 1월 10일 날 조사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더블 스코어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저는 20대 남성들이 지금 40%가 계엄을 지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잉 대표되고 있어요.